2007년 1월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 3개를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두 번째 휴대폰, 세 번째 인터넷 통신기기. 그런데 이는 개별적인 제품이 아닌 하나의 제품이었죠.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그 이름은 i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아이폰은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는 터치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아이폰은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세계 최초로 정전식 멀티터치 스크린을 탑재한 스마트폰입니다. 애플은 기존 스마트폰들에 있던 물리적 키패드를 모두 없애버리고 소프트키로 대체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응 속도가 빠르고 센서가 민감한 정전식 스크린이 필요했죠. 또한 정전식 스크린의 장점은 멀티터치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이를 활용해 사용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제스처들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핀치줌으로 웹사이트, 사진 등을 확대하는 모습은 너무나 획기적인 일이었죠. 더군다나 물리적인 키패드를 싹 제거한 덕분에 당시로서는 상당한 크기였던 3.5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아이폰은 이전에 없던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냈고 아이폰은 누가 봐도 혁신적인 제품이었으며 곧 스마트폰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모두 아이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연락처별 메시지 정렬 방식도 아이폰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었고 그 시작이 아이폰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1세대 아이폰의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폰 OS2가 업데이트되기 전까지 앱스토어가 없었거든요. 2018년 6월에 공개된 후속 모델 아이폰 시리즈는 앱스토어가 탑재되어 보다 스마트폰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후면 재질이 알루미늄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되었고 GPS가 최초로 탑재된 아이폰이기도 했네요. 또한 네이밍이 아이폰2가 아닌 아이폰 시리즈가 된 이유는 3세대 이동통신을 탑재한 아이폰이었기 때문이었죠. 2009년 6월에 발표된 아이폰 시리즈S는 아이폰 시리즈와 동일한 외형을 가진 채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 출시되었습니다. 아이폰 시리즈S S는 스피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삼성 엑시노스가 탑재된 아이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아이폰은 아이폰 시리즈S부터인데요. 아이폰 시리즈S에 이르러서야 KT를 통해 아이폰이 수입되기 시작하였고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당시 윈도우 모바일을 탑재한 옴니아2와 비교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그 다음은 아이폰4입니다. 깻잎 통조림이란 별명을 가진 아이폰4의 디자인은 역대급 디자인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아이폰4는 출시 전 디자인이 유출되었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작과 크게 달라진 디자인 때문에 중국산 짝퉁 같다는 혹평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제품이 출시된 후에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아이폰4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스펙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애플의 최초의 H빈 A4 칩이 탑재되었으며 해상도가 3GS의 480, 320에서 960, 640으로 대폭 향상되었고 애플은 이를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메라도 200만화소 늘어난 5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죠. 그리고 아이폰 최초로 전면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저의 첫 아이폰이기도 하고 사전 예약하겠다고 방학 중임에도 아침 6시부터 일어나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이폰4의 대표적인 문제는 안테나 게이트였습니다. 아이폰4의 안테나가 위치한 특정 위치를 잡으면 수신율이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는데요. 미흡한 초기 대처로 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결국 검은색 범퍼 케이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는데 국내에서는 범퍼 신청부터 수령까지 꽤나 번거로웠던 기억이 있네요. 2011년 10월 발표된 아이폰 4S는 아이폰4와 동일한 외형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아이폰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전작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디자인에 안드로이드 진영 대비 작은 화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폰은 오리지널 아이폰 출시 이후 3년째 3.5인치 화면 크기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한손 사용이 편리해야 한다는 잡스의 철학이기도 했죠. 하지만 더 큰 디스플레이는 시대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혁신을 이끌어온 아이폰에 대한 기대도 매우 높았고요. 또한 아이폰 4S는 잡스의 유작이라고도 불립니다. 제품 출시 다음날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고 아이폰 4 스티브라는 추모 메시지가 온라인 공간에 수없이 남겨졌습니다. 아이폰 4S의 S는 4 스티브를 뜻한다는 말도 있었으나 애플 팀 쿡 CEO에 의하면 아이폰 4S의 S는 시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카메라는 800만화소로 향상되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던 시기로 아이폰 4SLR이라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2년 9월에 발표된 아이폰 5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4인치로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라 화면 비율도 변경된
변경된 것인데요. 기존 3:2에서 16:9로 변경되었는데 이것도 당시에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화면비가 16:9로 변경되며 아이폰은 위아래로 더 길어지게 되었고 아이폰 10쯤 되면 얼마나 더 길어질 거냐고 놀림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16:9 화면비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이즈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화면은 크게 키울 수 있었거든요. 잡스의 철학을 지키면서도 화면은 더 커졌고 특히 16:9 사이즈의 영상을 볼 때 체감되는 효과가 컸습니다. 이외에 LTE를 지원하고 30핀 포트에서 라이트닝 포트로 변경된 점, 이어팟을 번들 이어폰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점, 두께와 무게가 크게 줄어든 점 등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된 아이폰 5S는 터치 아이디가 처음으로 탑재되었습니다. 아이폰 5S S는 시큐리티의 약자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A7 칩이 탑재되어 성능이 2배 향상되었고 카메라 화소는 동일하지만 더 밝은 렌즈와 더 큰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골드 색상이 최초로 등장하였는데 국내에서 골드 색상이 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다만 램 용량이 전작과 동일한 1기가였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3가 3기가 램을 탑재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몰랐죠. 아이폰 6에서도 1기가 램이 탑재될 줄은. 그리고 아이폰 5와 함께 출시된 아이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 5C. 네이밍의 C는 컬러를 의미합니다. 화이트, 그린, 블루, 핑크, 옐로우 색상으로 출시되었고 칩셋은 한 단계 낮춘 A6가 탑재되어 5S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마감이 플라스틱으로 바뀌고 터치 아이디가 빠졌음에도 사실 5S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가격이었고 수요는 5S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죠. 2014년 9월에 공개된 아이폰 6는 팀쿡 체제의 첫 번째 아이폰이라 알려졌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 의하면 아이폰 5S까지는 잡스가 기획에 참여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팀쿡의 아이폰은 디스플레이가 크게 커졌습니다. 디스플레이를 4인치에서 4.7인치로 키우고 5.5인치의 플러스 모델을 함께 출시하였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출시 초기 혹평이 일부 있었는데요. 바로 굵직한 절연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램 용량이 여전히 1기가인 것이 큰 흠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6 플러스 모델에서 밴드 게이트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디스플레이를 키우는 전략이 성공했고 정말 놀라운 판매량을 보여주었습니다. 4분기에는 전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의 93%를 애플이 차지했으며 아이폰 6 시리즈는 총 2억 2240만 대가 판매되어 역대 아이폰 판매량 1위 자리에 올랐고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아쉬웠던 램은 그 다음에 아이폰 6S에서 2기가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가 1200만 화소급으로 향상되었고 로즈골드 색상이 추가된 점, 3D 터치 기능이 추가된 점, 2세대 터치 ID가 탑재된 점 등이 특징입니다. 아이폰 6S에서는 산화 게이트가 있었는데요. 전작의 밴드 게이트를 해결하기 위해 알루미늄 6000 시리즈 대신 아연의 함량이 높은 알루미늄 7000 시리즈로 변경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아이폰 SE가 공개되었는데요. SE는 스페셜 에디션의 약자로 5S의 폼팩터를 재활용한 보다 저렴한 모델이었습니다. 5C의 경우 한 세대 이전 AP를 넣어주는 차별이 있었지만 SE의 경우 최신 AP인 A9을 넣어주어 5C보다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9월에 공개된 아이폰 7은 넘버링이 올라가는 모델이기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었지만 외관상 아이폰 6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잘 살펴보면 굵은 절연띠가 사라졌는데 3.5파 이어폰 단자도 함께 사라졌죠. 이때 에어팟이 함께 공개되기도 했고요. 대신 시리즈 최초로 방수방진을 지원하며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었고 물리식 홈버튼이 아닌 탭틱 엔진 홈버튼이 탑재되었습니다. 아이폰 7 플러스는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 외에 후면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었다는 차이를 보여주네요. 아이폰 7 시리즈 또한 매우 판매량이 높았으며 총 7830만 대를 판매하여 역대 아이폰 판매량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인 2017년은 아이폰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발표 행사 전부터 10주년 기념 아이폰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큰 변화가 있었죠. 아이폰 최초로 홈버튼이 사라진 아이폰 10이 발표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폰 노치 디자인이 등장한 것이죠. 터치 ID 대신 트루뎁스 카메라를 이용한 페이스 ID가 도입되었으며 홈버튼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적용됩니다. 아이폰 10의 경우 오랜만에 큰 변경이 이루어진 모델이었기에 관심이나 논란도 많았는데요. 크게 페이스 ID의 편의성, 노치 디자인, 가격 등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64기가 언락폰 모델이 142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국가 논란이 일어날 만한 가격이었죠. 팀쿡은 커피 몇 잔 덜 마시면 아이폰 10을 살 수 있다고 답하여 또 이슈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아이폰의 고가 논란은 계속되었던 것 같네요. 아이폰 10과 함께 공개된 아이폰 8은 아이폰 7과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7S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은 아이폰 10과 같이 후면에 유리 소재를 채택했다는 차이가 있네요. AP는 아이폰 10과 동일한 A11이 탑재되어 안드로이드 진영을 앞서는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수년째 변함이 없는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을 우려먹는 것인지 혹은 홈버튼 아이폰의 완성인지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아이폰 XS, XS Max, XR 세 가지 모델이 출시되었는데요. XS는 S가 붙은 모델답게 디자인은 전작과 유사합니다. A12가 탑재되어 동시대 최고의 AP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램은 1기가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대신 카메라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저조도 환경에서의 촬영 결과물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플러스 대신 맥스라는 네이밍을
달고 등장한 XS Max는 6.5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PPI는 아이폰 XS와 동일하게 유지한 채로 해상도를 키웠는데요. 대화면 아이폰을 찾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었지만 512기가 모델의 출고가가 198만원으로 초고가 논란을 일으켰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잘 팔렸던 건 보다 저렴하게 출시된 아이폰 XR이었습니다. 아이폰 XR은 동일한 AP를 탑재하는 대신 넓은 베젤의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여기에 블랙, 화이트 색상 외에도 블루, 옐로우, 코럴, 레드 등 다채로운 색상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였는데요. 디스플레이도 XS보다는 크고 XS Max보다는 작은 6.1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는데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 2019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2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3,730만 대를 판매한 아이폰 11입니다. 이는 3개월 만에 기록한 판매량이기에 더 놀라운데요. 아이폰 XR이 출시 후 3개월 동안 2,310만 대를 판매한 것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아이폰 11은 바뀐 네이밍 전략에 따라 아이폰 XR의 후속 제품이며 아이폰 XR과 아이폰 11의 판매량이 높다는 것은 보다 저렴한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이폰 11의 색상은 전작 XR보다 채도가 낮아진 파스텔 톤의 색상으로 출시되었으며 램이 1기가 올라갔습니다. 함께 출시된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 맥스는 각각 XS와 XS Max의 후속으로 카메라 성능과 배터리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동시대 최고 성능의 AP인 A13이 탑재된 것이 특징입니다. 논란이 있었다면 바로 인덕션이라는 별명이 붙은 카메라 배열이었습니다. 출시 전 예상 렌더링 사진과 짝퉁 아이폰이 보여줬던 인덕션 디자인은 까이고 또 까였었죠. 하지만 출시 후 실제 제품의 재질, 마감으로부터 오는 느낌이 렌더링 사진, 짝퉁보다 훨씬 훌륭했고 이제는 호불호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보입니다. 다만 저조도 환경에서 강한 빛을 만나면 플레어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쉽네요. 다음은 아이폰 SE 2세대인데요. 아이폰 8의 재활용 모델인 만큼 기기 자체는 특별할 것이 없지만 가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내 출고가는 55만원으로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꽤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분명 아쉽지만 55만원의 가격에 A13 칩이 탑재된 아이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건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네요. 그렇다면 미래의 아이폰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 모델은 올해 9월에 발표가 예상되는 아이폰 12가 될 텐데요. 현재까지의 유출 정보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 아이폰 12는 총 4개의 모델로 출시되며 2개는 일반형 모델, 2개는 프로 모델입니다. 아이폰 12는 5.4인치와 6.1인치로 출시되며 아이폰 12 프로는 6.1인치,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6.7인치로 출시됩니다. 두 번째, 디자인이 크게 변경됩니다. 유출된 도면에 따르면 아이폰 12는 잡스 시절의 각진 디자인으로 돌아가며 베젤과 노치가 모두 줄어듭니다. 세 번째, 3개의 화각의 카메라에 거리 측정 센서인 라이라 스캐너가 탑재됩니다. 네 번째, 아이폰 12 프로의 새로운 시그니처 컬러는 네이비 블루 색상입니다. 다섯 번째, 라이트닝 포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폰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BSK였습니다. 감사합니다.